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행복한 금요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어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힘들게 만든 파일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인데요. 영상이 또 짧지 않았기 때문에 한 3시간 넘게 편집 작업을 해서 준비해 놓았는데 그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서 멘붕이 왔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결국 퇴근한 후에 새벽 한 2시 넘어서까지 다시 작업을 해서 영상을 일단 업로딩하기는 했었습니다. 어제는 너무 짜증나고 힘들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격려 그리고 응원의 말씀을 댓글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모든 피로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넷플릭스가 시간 외에 들어서 10%가 급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0.8% 가까이 그냥 올라가는 평범한 모습을 보이다가요. 애프터 아워에 들어서 지금 9.07% 떨어졌다고 나오는데요. 사실은 한 12%까지 급락하다가 간신히 회복한 게 지금 9%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왜 이렇게 12%까지 갑자기 급락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시겠죠? 그리고 또한 나의 소중한 다른 빠망 그리고 테슬라 주식들은 괜찮을까? 넷플릭스처럼 급락하는 일은 없을까? 초조하실까봐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넷플릭스 시간 외 10% 급락 사랑하는 나의 빠망 종목들은 괜찮을까? 라는 제목으로 7월 17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 오늘 새벽 넷플릭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를 확인해 보고요. 두 번째로 나머지 빠망 그리고 테슬라 이 종목들은 괜찮을까? 어닝 포캐스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망의 레이팅 리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빠망 종목들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찾아주신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새내기 여러분, 오늘 영상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넷플릭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어닝 레포트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어닝 레포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의 기업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어닝을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어닝 레포트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파트 1은요. 지난 3개월 동안 지난 분기에 실적을 보고하는 그런 자료고요. 파트 2에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분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내놓는 그런 예상치 발표가 됩니다. 그럼 먼저 파트 1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지난 3개월 동안 실적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사실 10% 넘게 떨어질 정도로 나쁜 내용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레비뉴부터 보시면요. 매출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매출이 6.08이었는데 6.15로 약간 더 상승한 모습을 보였죠. 이거는 좋은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요. 글로벌 페이드 넷 서브스크라이버 에디션은 뭐냐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를 늘림으로써 매출을 증대시키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연 회원 그리고 월 회원을 늘려나가야지 매출이 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켓에서는 2, 4분기 동안 한 8.26 밀리언 정도의 구독자를 새로 가입시킬 것이다 라고 예상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넷플릭스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10.09 밀리언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새로운 구독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내용이 양호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Earnings per share. EPS가 마켓의 기대치는 1.81이었는데 실제는 1.59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줬던 거죠. 문제는요. 지금 레비뉴 보시면 레비뉴는 오히려 마켓 기대치보다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당연하게 EPS도 올라갔어야 되는데 매출은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어닝은 떨어지는 프로핏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프로핏 마진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넷플릭스의 프로피터빌리티를 보시면요. 넷
인컴 마진, 즉 프로핏 마진이 10.43%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은 좀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넷 마진이 10.43밖에 안 되는 거는 굉장히 저조하죠. S&P 500 제조업 같은 걸 다 합치는 S&P 500의 평균 마진이 10.7%입니다. 프로핏 마진이요. 그런데 넷플릭스는 그 10.7%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다른 빵 기업 하나랑 비교를 해볼까요? 이 기업이 어딘지 혹시 추측이 가능하신가요? 넷 인컴 마진이 33.4%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누차 말씀드렸지만 34% 가까이 되는 이런 프로피터빌리티를 보이는 기업은 S&P 500에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넷플릭스가 이 정도의 수익률을 보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마켓 평균 이상은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저조했다는 거죠. 지금 3배 정도 프로피터빌리티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만약에 넷플릭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한 어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매출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3배 더 많아야 된다는 건데 아예 불가능한 얘기죠. 따라서 넷플릭스는 절대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으로 어닝 레포트 두 번째 파트를 보면요. 여기도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 하나가 결정적인 게 숨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요. 넷플릭스는 굉장히 간단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이 대부분이 구독자를 늘림으로써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구독자를 몇 명 더 늘릴 수 있을지 예상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켓이 기대하고 있는 구독자 증가 수는 5.27 밀리언이었습니다. 527만 명 정도 늘려야 된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넷플릭스가 어제 발표하기를 우리는 3, 4분기에 2.5 밀리언밖에 못 늘릴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즉 마켓의 기대치의 반도 안 되는 수치죠. 이것이 결정타였던 것 같습니다. 2.5 밀리언이 어느 정도로 나쁜 거냐면요. 지금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의 증가세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매 분기마다 지금 5 밀리언 가까이 정도 계속 올라가고 심지어는 10 밀리언 정도 늘은 그런 분기도 있잖아요. 물론 Q1 2000이 굉장히 특이하게 많이 올라간 상황이었고요.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Q3에서 세 번째 분기에서 2.5 밀리언밖에 구독자 수를 증가시키지 못하면 그건 역대 최하의 기록이 되는 거죠. 2019년 Q2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저조한 실적을 넷플릭스가 낸 적이 없어요. 더욱이 지금은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넷플릭스가 수혜주로서 인정이 되고 있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예상치를 넷플릭스 스스로 발표함으로써 주가가 10% 넘게 급락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넷플릭스의 주주라면 다음 행동은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궁금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what will happen next? 우리가 먼저 주가 변동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다음에 넷플릭스 주가를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주가는 이런 식으로 변동을 한다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굉장히 간단한 메커니즘이죠.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으면 당연히 주가는 오르고요. 팔고 싶은 사람이 더 많으면 주가는 내려간다. 완벽하게 100% 수요와 공급 법칙이 작동을 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원리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 넷플릭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전략을 짤 때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겠죠. 앞으로 넷플릭스를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까? 아니면 팔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까? 이게 오늘의 키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초기에 올렸던 영상이죠. 피터 린치 연평균 수익 29.2% 따라잡기 중에 하나의 슬라이드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터 린치의 팁이 있었죠. 주식을 팔 때는 절대 하늘이 무너졌을 때 파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의 펀더멘탈, 즉 그 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매도를 해라 라고 피터 린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물어봐야죠. 넷플릭스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가? 넷플릭스는 잠시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 스스로의 수익 구조에 비즈니스 모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를 우리가 물어봄으로써 앞으로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나머지 빠망들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의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 어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먼저 살펴볼 건데요. 그거는 어닝 데이시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7월 21일 화요일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데이시예요. 지난 어닝 발표 때 1사분기였죠. 그때 EPS가 1.4달러였습니다. 다음 분기에 지금 예상치가요. 1.39니까 1사분기, 2사분기의 EPS가 지금 거의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EPS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종목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어닝이 그럼 마켓의 기대치를 웃돌았는지 아니면 그거보다 밑돌았는지를 살펴보면요. 8번의 발표 중에 단 한 번도 마켓의 기대치보다 적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항상 EPS가 마켓의 기대치보다 올라간 넘버 오브 비츠라고 나와 있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보시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7월 21일 날 발표 내용도 긍정적인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다음은 테슬라 7월 21일 화요일 날 발표 예정인데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왜 7월 22일 전에 테슬라를 사야 하는가 그런 영상이 있었죠. 그때 7월 22일로 표시한 이유는 한국 시간이었고요. 지금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7월 21일 화요일 날 장이 마감된 직후에 테슬라의 어닝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테슬라 1사분기의 EPS는 1.14달러였는데요. 지금 마켓이 예상하고 있는 Q2의 EPS는 마이너스 0.5입니다. 오히려 떨어지죠. 근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적자를 기록하면 안 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S&P 500에 합류를 해야 되고 S&P 500에 합류하는 가장 결정적인 지금 요건이 이번 분기에 어떻게 하든지 흑자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따라서 0.5이라는 마켓의 기대치를 웃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테슬라는 처해 있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테슬라의 성적을 보면요. 마켓 예상치보다 웃돌았던 경우가 4번이 있고요. 마켓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4번이 있었네요. 한 50% 정도의 찬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언급을 해야 되는데요. 테슬라의 어닝이 발표될 때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에미션 크레딧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들은요. 환경에 친화적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에미션 크레딧이라는 걸 받아요. 그러면 내연기관을 이용한 자동차를 파는 그런 오토메이커들이 그 크레딧을 테슬라로부터 사서 그것을 가지고 텍스를 내는 대신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친환경적인 기업들이 텍스를 적게 낼 수 있는 구조를 정부가 마련해 놓은 것이죠. 이 구조를 가지고 지금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쿼터에서 그 텍스 크레딧을 가지고 팔아서 나온 수익이 354 밀리언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숫자죠. 만약에 2분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에미션 크레딧이 이 정도 발생할 수 있다면 2분기에 흑자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크레딧을 별로 판매하지 못해서 이 정도의 실적을 보이지 못한다면 마켓의 예상대로 마이너스 어닝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7월 22일 수요일 날 저녁에 지금 어닝 발표가 있고요. 지난 분기에 EPS가 5달러가 조금 넘는 모습 보였는데요. 지금 Q2의 예상치는 1.63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나시나요? 왜 아마존이 이렇게 어닝이 떨어질 것으로 마켓이 기대를 하는지? 그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1사분기가 끝나고 어닝 발표할 때 아마존이 이런 발표를 마켓에 던졌습니다. 2사분기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수익이 한 4빌리언 정도 되는데 이 4빌리언 우리 다 포기할 것이다. 다 우리가 팬데믹을 위해서 다 사용하겠다. 수익을 지로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죠, 그때. 그래서 아마존의 주가가 잠시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영향 때문에 지금 마켓에서는 2, 4분기에 아마존 실적은 굉장히 저조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게 된 거죠. 지난 2년 동안 아마존의 어닝 상태를 보면요. 총 8번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중에 5번은 마켓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예상치보다 잘 나왔었고요. 3번은 그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어닝 보겠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날 잡혀있네요. 지난 분기의 EPS는 1.71달러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다음 분기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1.34. 아무래도 많은 폭으로 조금 줄어들었죠. 이렇게 페이스북에 어닝 에스티메이트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매출의 주 수입원이 아무래도 광고죠. 이 광고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광고주들의 수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게 되고 있고요. 또한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한 이슈가 지금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광고주들이 보이콧에 합류를 하면서
2, 4분기의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페이스북 어닝이 발표된 상황을 보면요. 서프라이즈가 7번은 긍정적으로 났었고요. 한 번은 마켓의 기대치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 확률이 되게 높죠. 마켓의 기대치보다 웃돌 확률이 높은 종목이 페이스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 역시 7월 29일 수요일 날 지금 어닝이 발표가 됩니다. 지난 분기의 실적은 2.55달러였고요. 다음 분기에 지금 한 주당 발생할 수 있는 EPS 기대치가 2.04달러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애플 역시도 최고로 안 좋은 지금 분기를 예상하고 있는 셈이네요. 지난 2년 동안 애플 같은 경우는요. 단 한 번도 마켓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없었어요. 8번 중에서 단 한 번도 마켓의 기대치보다 떨어지는 실적을 발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고요. 구글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날 잡혀 있고요. 지난 분기에 EPS 한 주당 벌어들인 어닝은 9.87달러로 끝났었는데요. 이번 Q2에는 기대하는 것이 8.23이다. 그래서 구글 역시도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광고가 대부분의 수입원이죠. 그런데 페이스북보다 더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광고주의 많은 고객사들이 온라인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호텔, 항공사, 크루즈 이런 쪽에서 광고를 굉장히 구글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매출이 저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트의 절감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구글의 수입은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 4분기에 기대되는 EPS가 8.23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최근에 가장 적은 그런 EPS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EPS의 서프라이즈 보시면요. 2번은 목표치를 미스했네요. 대신 6번은 그보다 상회하는 모습,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은요, 빠망그룹 그리고 테슬라의 레이팅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빠망 그리고 테슬라의 Q2 어닝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Q2가 어떤 식으로 발표가 날지 그걸 정확하게 맞춰낼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그나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 마켓 전문가들, 주식 마켓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작가들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어떠한 평가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Q2 결과치를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레이팅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레이팅 모두 시킹 알파라는 웹사이트에서 제가 추출을 한 내용입니다. 시킹 알파 같은 경우는 유료 회원만 이 레이팅 자료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료 궁금하시면 제가 자주 이런 내용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저를 통해서 이러한 자료 확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킹 알파에서 내놓는 레이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퀀트라는 레이팅인데요. 이것은 그 주식의 넘버들, 제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죠. 주식 분석 끝판왕에서 우리가 나열을 해놓고 주식 간 경쟁을 시켜서 살펴보는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주식의 발란시는 어떤가? 부채가 많은가? 자기 자본이 많은가? 아니면 부채가 많은가? 유동성 자산이 많은가? 이 주식의 수익률은 몇 %인가? 이 주식의 그로스 레이트는 몇 %인가? 이런 것들을 총 100가지 정도의 항목을 분석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AI가 분석을 해서 그 결과치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레이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월스트리트 레이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마켓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각 종목에 대한 평가를 직접 한 내용을 우리가 취합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A 오서 레이팅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시킹 알파에 기고를 하는 아티클들이 있잖아요. 이 아티클들에 기고를 하는 전문가들이 각 종목에 대해서 좋은 기사를 썼는지 아니면 암울한 기사를 썼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분석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각 종목에 대한 아티클들이 좋은 내용이 많이 있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그 글을 읽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종목에 대해서 신뢰감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반면에 많은 기사들이, 많은 작가들이 부정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켓에 내놓는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생각이 들 거고 여차하면 갑자기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기사들이 각 종목에 대해서 지금 퍼져 있는지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주가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 가지고요. 각 종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 퀀트 레이팅부터 보시면요. 퀀트 레이팅 very
베리 블리시 굉장히 좋죠. 5점 만점에 4.84라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밸류 같은 경우 D 플러스니까 간신히 낙제를 면한 그런 점수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그만큼 밸류가 떨어진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낮게 나오냐면요, 여기서 PE 레이시오가 너무 안 좋기 때문이에요. 자, 그로스는 A-, 성장 좋고요. 프로피터빌리티 굉장히 좋죠. A+.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프로피터빌리티 마진율이 28%가 넘는 굉장히 훌륭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이 종목이 어떠한 추세에 있는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약해 빠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A-니까 페이스북 굉장히 좋은 추세에 있다고 봐야겠죠. 리비전은 B를 받았는데요. 리비전의 의미는 뭐냐면 마켓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치를 내놓습니다. 레비뉴도 되겠고요. 매출의 예측치도 내놓고요. 그 다음에 어닝에 대한 예측치도 계속 내놔요. 근데 그 예측치가 변하겠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예측치가 위로 올라가느냐, 계속해서 더 상승하느냐, 아니면 예측치가 그 전에 내놨던 예측치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드느냐를 보는 거예요. B니까 올라가는 예측치가 더 많다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은 100가지 정도의 수치로 봤을 때 4.84라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Average Auto Rating이에요. 지금 마켓에 돌아다니는 아티클들은 페이스북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겁니다. 20명의 작가들이 써놓은 것을 분석을 해보면요, 2명은 굉장히 불리시하고요, 10명은 불리시하고 7명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1명만이 부정적인 내용의 아티클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점수는 3.65네요.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애널리스트 레이팅 보면요, 마켓의 전문가들은 베리 블리시가 33명, 블리시 7명, 중립이 6명, 그리고 2명이 지금 네거티브한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는 4.45, 나쁘지 않죠? 애플로 넘어가겠습니다. 애플은 퀀트 레이팅이 베리 블리시 4.93이에요. 오히려 페이스북보다 더 올라가 있네요. 이 부분은 밸류는 똑같이 D인데 그로스가 C+, 프로피터빌리티 A+, 모멘텀이 A고요. 지금 리비전이 B가 나옴으로써 4.93이라는 굉장히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에브리지 오토 레이팅은 총 17명이 지난 30일 동안 지금 기사를 분석을 해보면요, 1명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8명이 불리시, 3명이 중립, 5명이 안 좋은 기사를 썼습니다. 애플에 대해서.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점수는 아니죠. 중립에서 약간 정도 우상향하는 3.29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 아날리스트들의 레이팅을 보면요, 39명의 전문가 중에서 20명이 베리 불리시, 7명이 불리시, 8명이 지금 중립, 그 다음에 4명은 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점이 약간 넘어가는 그런 점수를 받았네요.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는 퀀트 레이팅이 4.96, 거의 만점에 가깝습니다. 이 밸류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로스가 B-, 프로피터빌리티 A+, 그 다음에 모멘텀이 B+고요. 리비전이 A-, 굉장히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에브리지 오토 레이팅도 나쁘지 않습니다. 3.63이고요. 22명이 지난 3개월 동안 쓴 기사들을 보면 3명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12명이 긍정적, 4명이 중립이고요. 3명이 지금 부정적인 아티클을 만들어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 레이팅 보시면요, 베리 블리시가 23명, 블리시가 9명, 뉴치얼이 4명이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애널리스트는 1명도 없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소식이네요. 4.52 받았습니다. 아마존으로 넘어갑니다. 퀀트 레이팅은 생각보다 낮네요. 뉴트럴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F 학점을 하나 받아서 그래요. 밸류 부분에서 F 학점을 받았습니다. 아마존은 그만큼 가격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로스는 A+, 성장률 굉장히 좋고요. 프로피터빌리티도 굉장히 좋고요. 모멘텀도 굉장히 좋고요. 리비전이 C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은 마켓의 기대치가 조금은 떨어졌다, 어닝의 포캐스트가 떨어지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에브리지 오토 레이팅은 불리시네요. 지난 한 달 동안 13명의 오토가 어떠한 아티클을 쏟아냈는지 보면요, 2명이 굉장히 긍정적, 7명이 불리시고요, 3명이 중립, 단 1명이 안 좋은 아티클을 작성했습니다. 아마존 어널리스트 레이팅은요 4.63입니다. 총 49명 중에 베리 블리시가 35명, 블리시가 10명, 중립은 4명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안 좋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단 1명도 없습니다. 아마존 역시 지금 마켓에서 전문가들이 좋은 평가를 내놓고 있네요.
넷플릭스로 넘어갑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죠. 퀀트 레이팅 중립으로 나와 있네요. 밸류에서 F학점을 받았습니다. 역시 넷플릭스 역시 너무 많이 주식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로스가 A+로 굉장히 좋고요. 프로피터빌리티가 A-.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는 빵 주식 중에 유일하게 10%밖에 안 되는 넷 프로핏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모멘텀은 A, 그리고 리비전도 A입니다. 뉴트럴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넷플릭스 에버리지 오토 레이팅 역시 3.04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22명의 오쏘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써놓은 아티클을 보니까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은 하나밖에 없고요. 블리시가 6명, 중립을 지킨 게 8명 정도 되네요. 안 좋게 쓴 기사들도 7명이나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에버리지 오토 레이팅 뉴트럴 받았습니다. 넷플릭스 월스트리트 어널리스트 레이팅 보시면요. 총 41명의 어널리스트 중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16명이고요. 긍정적이 8, 그리고 중립이 11, 안 좋게 보는 사람도 2명, 그리고 매우 안 좋게 보는 지금 사람들도 4명이나 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구글 퀀트 레이팅 베리 블리시 났습니다. 4.8 비교적 높은 점수고요. 밸류가 지금 D 학점 받았고요. 그로스가 B+, 그로스 레이시 지금 다른 빵 종목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죠. 프로피터빌리티 굉장히 좋습니다. 모멘텀 A-, 리비전 B 받았습니다. 구글의 에버리지 오토 레이팅 같은 경우는 3.6으로 평균보다 약간 윗도는 그런 성적입니다. 아주 좋게 본 지금 작가가 3명, 그리고 9명 정도가 좋게 평가하고 있고요. 5명이 중립, 베리시가 3명, 아예 안 좋은 거는 없습니다. 구글의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보는 평가는요. 44명 중에 지금 베리 블리시가 29명이고요. 10명이 긍정적인 평가, 5명이 중립, 그리고 구글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전문가는 지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테슬라로 넘어갑니다. 테슬라의 퀀트 레이팅 보시면요. 퀀트 레이팅 뉴트럴 나왔죠? 3.5 정도 저는 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밸류가 지금 많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밸류에서 F학점 받았고요. 그로스는 굉장히 좋죠? 프로피터빌리티 A-, 모멘텀이 지금 A+, 리비전 A- 받았습니다. 오토 레이팅 봐도 역시 중립입니다. 3.2 정도 중간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21명의 작가들이 지금 아티클을 쏟아냈는데요. 지난 30일 동안 보면 베리 블리시가 4명, 블리시가 5명, 중립이 5명이고요. 안 좋게 지금 나온 기사들도, 부정적인 기사들도 7명이 나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어널리스트 레이팅 보면요. 33명 중에 베리 블리시가 5, 블리시가 3, 중립이 14명이나 되네요. 베리시가 5명, 그리고 베리시가 6명. 그래서 보시면 지금 찬반 양론이 굉장히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유일하게 3점 밑으로 약간 떨어져 있죠. 좋지 않은 점수라고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러면 미주은이 생각하는 넷플릭스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넷플릭스에 관한 투자 전략은 역시 엑시트 플랜이겠죠. 우리가 넷플릭스를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팔아야 하는지 이 부분이 우리가 큰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분기의 구독자 수가 실제로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상치에서 나온 것처럼 만약에 2.5 밀리언 밖에 안 나오면 굉장히 큰 일이고요. 그거보다는 좋은 숫자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니지먼트 팀이 있잖아요. 지금 다음 분기까지는 시간이 있고 매니지먼트에서 어떠한 전략, 프로모션이라든지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 부분을 향상을 시켜야지. 만약에 경영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향상이 없다면 넷플릭스의 미래가 어둡다 전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시장에서 최근에 90% 밑으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을 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었던 그런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는 86%, 87%로 왔다 갔다 하는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시장 점유율이 80% 이하로 떨어진다던가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우리는 넷플릭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뉴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이유가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이죠. 누구나 뒤늦게 후발주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데도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독점 가까웠는데 최근에 들어서 애플도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죠. 아마존도 프라임 서비스가 있습니다.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로 치고 올라오죠. 당연히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취한 전략이 뭐였죠?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거였잖아요. 그 부분은 굉장히 단순하고 초딩적인 대응 전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만약에 넷플릭스가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과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것인지 만약에 아무런 뉴스가 없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넷플릭스 엑시 플랜을 짜는데 굉장히 큰 부분으로 작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Catch Me If You Want입니다. 제가 패러디를 한 건데요. 예전에 디카프리오 나왔던 영화 중에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저는 Catch Me If You Want, 저를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오세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미주은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의 방향, 저의 전략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방향과 전략이 맞다고 생각이 드시면 저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오늘 공개하는 Catch Me If You Want는요. 첫 번째로 넷플릭스 분할 매도 그리고 현금 비중 확대입니다. 넷플릭스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금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마켓이 점점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현금을 조금씩은 더 늘려가야 하는 시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종목을 팔기보다는 넷플릭스처럼 근간이 흔들리는 모습을 약간 보일 때 이 종목에 대한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Catch Me If You Want는요. 테슬라 어닝 레포트에 집중하자입니다. 7월 22일 날 한국 시간으로 7월 22일 날 테슬라의 어닝이 발표가 되잖아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무거운 주가를 바치고 있습니다. 7월 22일 날 어닝이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무거운 주가를 계속 바치면서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미끄러져 내려갈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2, 4분기의 어닝 레포트 우리가 7월 22일 날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일이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머지 빠망은 홀드하자. 나머지 빠망 종목들은요, 굳이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저런 자료를 분석하면서 영상을 만든 이유 역시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빠망 종목들에 대해서 신뢰감을 다시 한번 돈독히 해보자는 의도였잖아요. 지금 같이 확인하신 것처럼 마켓의 전문가들, 그리고 어떤 아티클이라든지 마켓에 던져주고 있는 정보들도 빠망 주식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 우리 역시도 다시 한번 나의 신뢰감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저는 계속해서 영상 제작할 생각입니다. 주말에는 좀 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제가 너무 지금 재미가 있거든요. 하루하루 영상 하나씩 만들고 업로딩 할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쉬지 않고 정진할 테니까요. 계속 영상 시청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도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 계속 제작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